지금 불꽃 야구를 둘러싼 상황은 단순한 스포츠 예능의 존속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야구 콘텐츠 산업 전체가 어떤 기준 위에서 경쟁하고 공존할 것인가를 묻는 사건으로 확장되고 있다. 나는 이 흐름을 바라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된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방송 편성도 아니고 예능 포맷도 아니다. 이것은 리셋이라는 단어가 던지는 구조적 충격이며 동시에 야구라는 스포츠가 지닌 인간 서사와 생존 논리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다. 김성근 감독이 꺼낸 불꽃 야구 이 전원 재선발이라는 카드는 단순히 선수 교체나 팀 재정비 수준을 넘어선다. 그것은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다시 정의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외부에서 제기되는 가장 위험한 질문, 즉 불꽃 야구가 과연 독립된 콘텐츠인가라는 의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기도 하다. 나는 이 결정을 보며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거칠다고 느꼈다. 그러나 분석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선택은 잔혹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다. 왜냐하면 지금 불꽃 야구가 싸우고 있는 상대는 경기 결과가 아니라 프레임이기 때문이다. 연장선 논란이 계속되는 한 어떤 승리도 완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렵고 어떤 감동도 독립성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원 재선발은 선수 선발 방식이 아니라 메시지다. 누구도 특권을 갖지 않으며 누구도 자동으로 자리를 보장받지 않는다는 선언. 바로 그 장면이 시즌2의 출발선이 된다. 이 구조적 선택의 배경에는 법적 갈등이라는 거대한 압력이 존재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예정된 첫 변론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향후 불꽃 야구의 제작 가능성과 유통 방식, 그리고 콘텐츠 브랜드 정체성까지 좌우할 수 있는 분수령이다. JTBC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과 가처분 신청, 그리고 2025년 12월 일부 인용 결정은 이미 판세의 무게를 보여준다. 법원은 불꽃 야구가 최강 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제작과 공개 행위를 제한했다. 이 판결은 기술적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컨텐츠 산업에서 정체성은 곧 권리이며 권리는 곧 시장 접근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대목에서 불꽃 야구가 단순히 팬덤의 지지로만 버틸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본다. 시즌 2 강행 선언은 의지의 표현이지만 동시에 리스크의 확대이기도 하다. 법적 환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제작을 이어간다는 것은 스포츠팀이 원정 경기에서 불리한 판정 환경을 감수하고 경기를 치르는 것과 비슷하다.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전략적 설계다. 그리고 바로 그 설계의 핵심이 전원 재선발이라는 장치다. 최강 야구에서 불꽃 야구로 이어진 인력 이동은 이미 프로그램의 연속성 논란을 강화한 요인이었다.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같은 이름들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서사의 축이었기 때문이다. 스타 플레이어가 이동하면 팬덤도 이동하고 팬덤이 이동하면 브랜드 인식도 따라 움직인다. JTBC가 새로운 시즌에서 이종범을 사령탑으로 세우고 팀명을 브레이커스로 변경한 것도 바로 그 인식 전쟁을 의식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시청률 측면에서의 부침은 컨텐츠 리빌딩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보여준다. 반대로 스튜디오 C1이 제작한 불꽃 야구는 법적 불리함 속에서도 기존 팬덤을 유지했다. 이것은 콘텐츠 소비에서 이야기의 연속성이 얼마나 강력한 자산인지 증명하는 사례다. 나는 이 지점을 보며 스포츠 예능이 더 이상 포맷 경쟁이 아니라 서사 경쟁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한다. 시청자는 규칙보다 기억을 따라 움직이며 브랜드보다 인물을 따라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꽃 야구가 시즌2에서 선택한 리셋 전략은 역설적으로 그 기억을 다시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서사를 그대로 이어가면 연장선 논란이 강화되고 완전히 끊어내면 팬덤 기반이 약화된다. 그래서 등장한 절충안이 바로 동일한 출발선이라는 상징적 장치다. 다른 개인적으로 기존 멤버에게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배려 부족으로 해석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공정성 설계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사전 정보가 주어지는 순간 준비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는 곧 특혜 논란으로 이어진다. 스포츠에서 출발선의 공정성은 경기력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다. 올림픽 스타트 라인이 동일해야 기록이 인정되듯 리셋 시즌에서도 동일한 준비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성은 언제나 비용을 요구한다. 그 비용이 바로 자존심이다. 레전드 선수들이 다시 지원자가 되는 장면은 경기력 평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 성취와 현재 위치를 동시에 직면하는 과정이다. 나는 이 장면이야말로 시즌2가 인간 드라마로 기능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본다.
스포츠의 감동은 승리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더 깊은 감동은 내려놓음에서 나온다. 이 과정에서 김정준 코치의 발언은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제공한다. 아버지인 김성근 감독이 홀로 야구만 생각하는 모습이 외로워 보였다는 고백,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언급은 단순한 가족 코멘트가 아니라 지도자의 시간성에 대한 증언이다. 나는 이 대목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지도자의 마지막은 공식 은퇴 발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먼저 감지하는 변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말수가 줄고 준비 시간이 길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때 가족은 패턴의 변화를 읽는다. 김성근에게 야구는 직업이 아니라 존재 방식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셋 결정은 시스템적 판단이면서 동시에 개인적 각오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팀을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칼을 드는 리더의 선택은 강인함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고독한 순간이다. 나는 이 장면이 불꽃야구 시즌 2 전체의 정서를 규정한다고 생각한다. 전원 재선발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바로 기준의 가시성이다. 누가 합격하고 누가 탈락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스포츠에서 판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결과보다 과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불꽃야구 시즌 2 역시 동일하다. 테스트 방식, 평가 항목, 역할 요구 조건이 명확히 제시될 때 리셋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 아니라 연출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 나는 시청자가 납득하는 순간 콘텐츠의 생명력이 생긴다고 본다. 납득은 팬덤보다 강력하며 감동보다 오래 지속된다. 최강 야구에서 불꽃 야구로 이어진 인력 이동은 이미 프로그램의 연속성 논란을 강화한 요인이었다.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같은 이름들은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라 서사의 축이었기 때문이다. 스타 플레이어가 이동하면 팬덤도 이동하고 팬덤이 이동하면 브랜드 인식도 따라 움직인다. JTBC가 새로운 시즌에서 이종범을 사령탑으로 세우고 팀명을 브레이커스로 변경한 것도 바로 그 인식 전쟁을 의식한 대응이었다. 그러나 시청률 측면에서의 부침은 컨텐츠 리빌딩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보여준다. 반대로 스튜디오 C1이 제작한 불꽃 야구는 법적 불리함 속에서도 기존 팬덤을 유지했다. 이것은 컨텐츠 소비에서 이야기의 연속성이 얼마나 강력한 자산인지 증명하는 사례다. 나는 이 지점을 보며 스포츠 예능이 더 이상 포맷 경쟁이 아니라 서사 경쟁 단계에 들어섰다고 판단한다. 시청자는 규칙보다 기억을 따라 움직이며 브랜드보다 인물을 따라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불꽃 야구가 시즌 2에서 선택한 리셋 전략은 역설적으로 그 기억을 다시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서사를 그대로 이어가면 연장선 논란이 강화되고 완전히 끊어내면 팬덤 기반이 약화된다. 그래서 등장한 절충안이 바로 동일한 출발선이라는 상징적 장치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존 멤버에게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반응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배려 부족으로 해석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공정성 설계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 사전 정보가 주어지는 순간 준비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 차이는 곧 특혜 논란으로 이어진다. 스포츠에서 출발선의 공정성은 경기력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다. 올림픽 스타트 라인이 동일해야 기록이 인정되듯 리셋 시즌에서도 동일한 준비 조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정성은 언제나 비용을 요구한다. 그 비용이 바로 자존심이다. 레전드 선수들이 다시 지원자가 되는 장면은 경기력 평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 성취와 현재 위치를 동시에 직면하는 과정이다. 나는 이 장면이야말로 시즌 2가 인간 드라마로 기능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본다. 스포츠의 감동은 승리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더 깊은 감동은 내려놓음에서 나온다. 이 과정에서 김정준 코치의 발언은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제공한다. 아버지인 김성근 감독이 홀로 야구만 생각하는 모습이 외로워 보였다는 고백,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언급은 단순한 가족 코멘트가 아니라 지도자의 시간성에 대한 증언이다. 나는 이 대목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 지도자의 마지막은 공식 은퇴 발표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먼저 감지하는 변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말수가 줄고 준비 시간이 길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 때 가족은 패턴의 변화를 읽는다. 김성근에게 야구는 직업이 아니라 존재 방식에 가깝다는 점을 고려하면 리셋 결정은 시스템적 판단이면서 동시에 개인적 각오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다. 팀을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칼을 드는 리더의 선택은 강인함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고독한 순간이다. 나는 이 장면이 불꽃 야구 시즌 2 전체의 정서를 규정한다고 생각한다. 전원 재선발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바로 기준의 가시성이다. 누가 합격하고 누가 탈락했는지가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가 설명되어야 한다. 스포츠에서 판정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결과보다 과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불꽃야구 시즌 2 역시 동일하다. 테스트 방식, 평가 항목, 역할 요구 조건이 명확히 제시될 때 리셋은 설득력을 갖는다.